앞으로 이제 남은 예제들 구성이 계속 이런 식이에요. 이제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기본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 하나가 이제 단원이 되는 거죠. 그 단원 안에서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하위 페이지들 만들어서 링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예제들 실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JSX 안에서 조건 분기라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HTML 태그 안에서 자바스크립트 구문을 직접적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 값에 따라서 HTML을 내가 다르게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 크게 한 4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함수를 따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btn 로그인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파라미터 값을 받았습니다. 이 파라미터가 만약에 true라면은 이렇게 생긴 태그를 리턴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생긴 태그를 리턴하는 거예요. 태그는 여기 보여지는 내용만 다르게 했어요. 아까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은 요 안에서 중괄호 넣고 함수 호출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럼 이제 이 리턴문 안에서 조건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표시하도록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여기 전달되는 이 파라미터 값에 따라서 리턴이 다르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true라고 전달했으니까 logout이라는 문구를 갖는 버튼이 반환이 되겠네요. 자, 1번 들어가 보면 logout이라는 버튼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제가 fails라고 값을 주면은 로그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죠. 물론 실제로 작동할 때 이렇게 값을 이렇게 대놓고 주진 않겠죠. 여기에 전달되는 값은 뭐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에 따라 전달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적인 루틴을 통해서 여기 전달한 값을 결정을 할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드는 방법이고요. 근데 매번 이렇게 함수를 만들기는 조금 번거로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요 안에서 다이렉트로 하는 방법을 고안을 한 건데요. 자, 제가 별도의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 만들게요. 자, let k는 true 라고 하면 let x는 k and 100 console.log x 라고 하면은 x에는 100이 저장이 됩니다. 근데 k가 fails면 x는 안 들어갑니다. 자, 전에 조건문 할 때 말씀드렸어요. AND 연산자는 전체가 참일 때만 결과가 참이죠. 그래서 앞에 만약에 거짓이 있다면 뒤에는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결과가 거짓이니까. 그러니까 앞에가 fails면은 뒤에 보지도 않고 그냥 fails를 넣어버려요. 이게 원래 AND 연산자의 성질이에요. 이거를 응용하는 거죠. 자, 조건분기 두 번째는요. 앞에다가 조건값을 놔요. 값이 될 수도 있고 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연산식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건 앞에 있는 값이 true면 AND 연산자는 뒤에 거를 수행합니다. 앞에 게 거짓이면 얘를 안 해버립니다. 이걸 응용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 참이면 뒤에 게 출력이 되고요. 거짓이면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AND 연산을 쓰는 거는 앞에 있는 조건식이 참이라면은 여기를 실행하는 거예요. 조건이 참인 경우 출력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예제 같은 경우는 지금 is 로그인이 true니까 뒤에 있는 p 태그가 출력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fails면은 자, 첫 페이지로 가서 새로 고침하고 다시 갈게요. 값이 fails니까 출력이 안 될 거예요.
자, 3번 예제입니다. 이번에는 5어 연산을 쓰는 경우입니다. 아까 만들었던 샘플 파일 다시 볼게요. 5어는요, 하나라도 참이면 전체가 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게 거짓이면 false 5어 라고 하면은 뒤에 오는 값이 만약에 true라면 결과가 true고요. 뒤에 게 false라면 결과가 false죠. 근데 처음부터 true로 시작한다. 그러면 뒤에 오는 값이 true여도 결과가 참이고 뒤에 오는 값이 거짓이어도 결과가 거짓이죠. 아, 결과가 참이죠. true니까. true or false는 true잖아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5어 연산자는 앞에 게 참이면 뒤에 거를 봐야 돼요. 뒤에 거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이 돼요. 근데 앞에 게 참이면 뒤에 거 볼 필요 없어요. 무조건 참이에요. 그러니까 5어 연산자는 거짓일 때만 뒤에 거를 검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false를 걸고 5어 100이라고 하면은 x에는 100이 저장이 됩니다. 100 나왔죠? 근데 만약에 앞에 게 true면 x에는 100이 저장되지 않아요. 요 성질을 응용한 거예요. 그래서 5어 연산으로 붙이면은 앞에 있는 조건이 거짓일 경우에 출력할 내용이 돼요. 자, undefined, null, 0, false, 빈 문자열 중에 하나라도 리턴하면은 화면에 아무것도 출력이 안 돼요. 자, article list가 undefined다 라고 하면은 undefined는 조건문에서 거짓이랑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게 거짓이니까 뒤에를 출력을 합니다. false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if 3에서는 결과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앞에 값이 true다. 그러면 새로 고침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true에 대응되는 거 0이 아닌 모든 수. 그러면은 요 값 자체가 나오죠. 왜냐면 얘를 반환하니까요. 화면에 만약에 undefined를 바로 넣었다. 그러면은 안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그냥 undefined만 리턴했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제대로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전에 이때 에러가 났는데 지금 에러는 안 나네요. 자, 각설하고요. 5어 연산자는 앞에 있는 값이 거짓일 때 뒤를 출력합니다. and는 앞에 게 참일 때 뒤를 출력합니다. 제일 많이 쓰는 패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이쯤 되면 이제 else문은 궁금해지기 시작을 해요. 이때는 3학년산자를 쓰셔야 돼요. 자, 3학년산자였죠? 앞에 있는 조건이 참이면 여기가 실행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뒤에 게 실행하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수식이 참이면은 여기, 그렇지 않으면 뒤가 나오는데 만약에 거짓인 경우를 쓰지 않고자 하시면 뒤에다 너를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때는 그냥 and 넣는 게 차라리 나아요. 자, 이지 로그인입니다. true로 저장돼 있죠? 앞에 있는 조건이 참이라면 여기가 실행될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true니까 true와 true는 같다 말 되니까 여기가 실행되겠죠? 만약에 이 값이 false로 바뀌면 false와 true는 같다. 조건 거짓이니까 여기가 실행되겠죠. 자, 그래서 새로 고침하면은 저장을 안 했네. 아, 여기 메모 요걸 안 지웠네요 제가. 자, 조건이 참이면은 여기 앞에 게 실행되고요.
조건이 거짓이면은 뒤에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배포 자료에 여기 메모 괄호 쳐져 있는 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 잘못 들어간 거예요. 요 파일만 제가 지금 빨리 다시 떠갖고 재배포할게요. 자료에 페이스에 if4에 index.js. 네. 조금 이제 잘못 들어간 내용이 있는 것만 다시 배포해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 분기입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표현식이니까 여러 번 보시고 이제 빨리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1번에서 다루는 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리액트에서 거의 안 쓰고요.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는 제가 정리를 했는데,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책 보시면 이렇게 하는 책 아무것도 없어요. 주로 2, 3, 4번 중에 하나를 많이 사용하니까 2, 3, 4번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JSX 반복 처리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함수를 리턴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본은 이래요. const li는 한 다음에 배열을 하나 잡는 거예요. 이 배열 안에 li item1 li item2. 자, JSX 표시하실 때는 문자열 안 들어갑니다. 다운표 아닙니다. li item3. 이렇게 JSX 태그를 담고 있는 배열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ul 태그 넣고서 여기서 li 배열을 통째로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배열에 대해서 알아서 반복을 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li를 출력을 해요. 이거를 함수에서 리턴하게 만들자는 거죠. 자,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서 li를 정의하고 얘를 리턴을 시킨 거예요. 뭐 아까랑 별 차이 없습니다. 그냥 함수만 호출했을 뿐입니다. 그럼 요 함수를 호출하면 이 함수가 배열을 리턴해 주니까 여기서 그냥 반복해서 출력하겠죠. 자, 그냥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파라미터 좀 넣어볼까요? 일단 배열은 콘스트가 아니라 렛으로 만들고요. 왜냐면 바뀌어야 되니까. 반복 돌릴게요. i가 카운트보다 작은 동안 i++. 그럼 파라미터 횟수만큼 반복하겠죠. 그래서 li에다가 원소를 넣겠습니다. 자, 이 안에서 변수 출력할 때 중괄호였죠? 자, 그러면 이제 5개가 들어가죠.
우리 왜 퍼블리싱 할 때요. 퍼블리싱 같은 거 할 때 이제 목록 같은 거 만든다라고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HTML 안에서 그 게시글 같은 거 만든다라고 하면 이렇게 샘플로 다 집어넣잖아요. 이거 만들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한테 보내면은 만약에 일이 진짜 분업이 잘 돼 있는 회사라면요, 퍼블리셔 따로 프론트 개발자 따로예요. 그래서 퍼블리싱 파트에서 HTML 작업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거 리액트로 바꾸세요 라고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런 거 다 지워요. 이거 걔네들이 보기엔 되게 쓸데없는 짓이에요, 이거. 왜냐면 폼은 돌려버리면 되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리액트 예제가요. 네, 지금 3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프롭스라고 하는 걸 이제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쉽게 말하면은 나만의 HTML 태그를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추락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든 태그의 속성은 어떻게 쓰느냐? 그게 4번 예제예요. 그 다음에 스타일 시트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간단한 레이아웃. 요 레이아웃 데모는 우리 퍼블리싱에서 했었던 요거 기억하시나요? 예, 요거를 리액트로 다시 재구성할 겁니다. 그 다음에 CSS 하면서 그 데모 사이트 2개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서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수업 진행하면서 그 틈틈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데모 사이트 2개를 리액트 버전으로 다시 만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퍼블리싱이에요. 리액트로 퍼블리싱을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퍼블리셔 분들도 리액트가 기본 그 업무 스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퍼블리싱만을 이제 목표로 하시는 경우는 여기까지만 익히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처리, 그리고 리액트 훅이라고 하는 기법, 요거 적용된 이제 자바스크립트 UI 만드는 거. 우리 자바스크립트로 막 메뉴 만들고 클릭했을 때 열리는 거 만들고 이미지 막 바뀌고 했던 거 했었잖아요. 그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했었던 기본 예제들을 전부 리액트 버전으로 변환해 놨습니다. 한번 했었던 예제를 리액트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플러그인들 몇 개 있죠? 예, 걔네들을 이제 리액트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딱 요약하면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퍼블리싱에 대한 리액트 버전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봤었던 거의 리액트 버전이에요. 14번은 AJAX의 그 끝판왕입니다. 리덕스라고 하는 애인데요. 거의 리액트 기술의 끝판왕이에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반복 돌린 거는 그냥 포문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포문 우리 자바스크립트 하면서 안 쓴 지 꽤 됐잖아요. 그래서 3번은 좀 더 최신 문법스럽게 했습니다. 일단 화면에 표시할 데이터는 따로 준비를 해요. 요 데이터는 나중에 백엔드한테 AJAX로 받아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화면에 표시할 데이터가 있다면 이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li hello 또 li world 이렇게 가공을 해줄 거예요. 요 배열을 우리가 코드에서 이렇게 때려봤건 아니면
AJAX를 통해서 백엔드한테 받아오건 어쨌건 데이터를 담고 있는 배열이 있을 때 이걸 가공해서 JSX가 포함된 배열로 가공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원소가 2개면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도 당연히 2개겠죠. 자, 원본 배열을 반복해서 원본 배열을 가공해서 같은 길이의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내는 배열 탐색 함수 맵입니다. 얘를 갖고요. myArray.map으로 출합니다. 콜백 함수 넣어야겠죠? 아이템 인덱스. 여태까지는 vi 그렇게 넣었어요. 근데 v하고 i는 어차피 변수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잡고 싶은 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맵 함수 안에서 아이템은 헬로와 월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이 아이템을 가지고 JSX를 만들어서 리턴해주면 돼요. 리턴 li 한 다음에 여기서 아이템이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헬로가 들어오면은 li에 헬로가 들어있는 게 리턴이 한번 될 거고요. 월드가 들어오면은 li에 월드가 담긴 게 또 리턴이 되겠죠. 이렇게 리턴된 거를 한 번에 담아내는 거죠. 얘를 이제 출력해 주면 됩니다. 아이고. 자, 루프 2를 새로 고침하면 이제 헬로와 월드가 들어있는 li 태그가 들어가겠죠? 제가 ul 태그 빼먹었네요. 자, 그러니까 각서라면 요만큼의 결과를 myArray 아이템에다가 넣은 거고요. 이 myArray 아이템을 여기서 출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얘인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변수 하나 담지 말고 이거를 여기다 바로 갖다 넣자는 거죠. 이게 리액트에서 반복문 처리하는 일반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배열 탐색 함수 할 때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던 게 거기가 정리가 안 되면 리액트가 진행이 안 돼요, 진짜. 그래서 루프 3번은요, 그거를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화면에 표시할 데이터를 이제 시즌스라고 놨고요. 안에서 테이블 태그를 하나 놓겠습니다. 한 줄만 놨는데 여기 안에 들어갈 각각의 칸을 맵 함수를 사용해서 직접 출력하겠습니다. 그럼 시즌스를 가지고 맵 돌면은 아이템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td를 리턴한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대로였으면은 맵 함수에서 이렇게 리턴을 받아서 얘를 여기서 이렇게 출력을 한 거라고요. 그럼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오거든요. 그럼 괜히 변수 하나 만들지 말고 변수에 들어갈 거를 이 자리에 바로 놓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 루프를 처리하는 예제가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요. 요 세 개가 화면상에서는 잘 보이는데 이제 개발자적으로 열어볼게요. 그럼 뭔가 에러 나고 난리가 났죠.
이게 사실은 에러는 아니고요. 빨간색이라서 에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워닝, 경고예요. 자, each child, 리스트 안에 있는 그 자식 요소들은 고유한 키라는 프롭, 속성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반복문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애들은요, 무조건 키라는 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키에 들어가는 속성 값들이 겹치면 안 돼요. 고유해야 돼요. 유니크. 포문 안에서 안 겹치는 값 제일 만만한 건 i죠. i 값은 1씩 증가하니까 겹칠 리가 없잖아요. 자, 여기서도요. 맵 함수 안에서 안 겹치는 가장 만만한 값은 인덱스죠. 얘는 배열의 인덱스니까요. 여기서도요. 맵 함수니까 가장 만만한 값은 인덱스죠. 네.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은 경고 없이 깔끔해집니다. 키라고 하는 속성은요, 리액트의 고유 규칙이에요. HTML 속성에는 키라는 속성이 없어요. 자, 배포해드린 교환에는 루프 3번이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맵 함수 그냥 소개해드리면은 벌써 너무 축약해버리면 당황하실까봐 이렇게 했는데, 맵 함수 안에 한 줄밖에 없죠. 리턴문을 위한 한 줄이면은 괄호랑 리턴 키워드 빼고 이렇게 축약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리액트 책이 이따위로 코딩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축약된 문법을 엄청 많이 쓰기 때문에 리액트는 이 배열 관련된 배열 탐색 함수랑 화살표 함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접근 자체가 안 돼요. 진짜. 프로젝트 만들고 설정하는 거는 그 첫 번째 예제로 드렸던 그거 안 외우셔도 돼요. 프로젝트 만드는 과정은요.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뉴얼 보고서 한 두 번, 세 번 연습해 보시면은 적응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예제에서 했었던 페이지 구조, 뭐 파라미터라던가 패스 파라미터, 쿼리 스트링, 서브 라우터 이런 것들은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냥 요 정도로 1차원으로만 그냥 파일 하나씩 분개하는 거. 요 정도는 그래도 좀 한 두세 번 연습하셔서 예제 파일 전교시에 했었던 딱 그 수준 있죠. 그 정도까지는 좀 익숙해지세요. 그 다음에는 이 JSX 문법이라는 거를 빨리 적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문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if문은 사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and는 앞에 게 참일 때, or는 앞에 게 거짓일 때, 그리고 else문 같은 경우는 사망연산자로. 이거는 크게 헷갈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거는 빨리 외우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반복문 할 때. 이거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열의 탐색과 화살표 함수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요 코드 한 줄이지만 이 한 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자바스크립트에서 했었던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가 11단원의 자바스크립트 내장 기능 중에서 맨 마지막 파일 여기에서 그 배열 탐색 함수 싹 다 정리해 드렸었어요. 요거 연습 숙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 부분에서 화살표 함수라는 거 요거에 대한 정리는 다음 주 오시기 전에 필수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 오세요. 오늘까지는 이렇게 리턴문을 포함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실습 완성하시면 되고요. 실습 다 되신 분들은 이제 자리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